안녕하세요. 저는 소셜미디어, 즉 SNS 강의를 주로 하는 김수연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관공서나 기업 등등에 출강을 나가기도 하고요. 또는 대학에서 강의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로 우리가 이 포스트 코로나 또는 위드 코로나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시대가 되면서 점점 출강이나 또는 대학 강의 안에서 학생들과 소통을 하는 이런 구조보다 비대면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강의 또는 인터넷 강의로 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학생들도 힘들고 저도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은 뭐다? 적응의 동물입니다, 여러분. 점점점 비대면 강의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학생들도 그 편리함을 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장소의 이동이 없이 어디서든지 저의 강의를 들을 수가 있고 또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제가 전에 강의를 다닐 때는 막 여기저기 서울, 대구, 대전 막 다 다녔다면 이제는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과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죠. 물론 그 전에도 인터넷 강의, 즉 인강은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만큼이나 활성화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급변하는 현재에 살고 있는데요. 그럼 그 속에서 소셜미디어의 역할과 이해, 그리고 트렌드를 읽어내는 눈을 키워서 나는 과연 어떤 소셜미디어를 활용을 해야 할까? 그리고 어떻게 이 소셜미디어의 트렌드를 읽어나가야 될까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첫 번째 시간으로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정말 요즘에는 다양한 소셜미디어들이 있는데요. 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SNS 소셜미디어가 뭔지부터 좀 알고 넘어가셔야 될 텐데요. SNS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줄임말입니다. SNS라는 단어와 소셜미디어라는 단어는 사실 일맥상통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SNS는 원래 콩글리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워낙에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도 다 이해를 하고 외국인 친구들까지도 이 단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까지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셜 하면은 사회, 네트워크 하면은 관계망,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죠. 그럼 사회 관계망 서비스의 줄임말인 이 SNS를 앞으로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활용을 할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 SNS는요, 인맥 형성의 한계가 없습니다. 이 말이 뭐냐? 내가 SNS상에서 보는 이 사람과 친분을 갖고 싶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저기 미국에 살고 있어요. 저는 여기 한국, 서울에 살고 있어요. 그럼 내가 이 사람과 친분을 쌓으려면 이 사람을 직접 만나러 가거나 또는 통화를 하거나 어떤 유대관계를 형성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러기가 너무나 힘든 거죠. 그런데 SNS 채널을 통하면 이 사람과 다이렉트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도 있고요. 또는 게시글 댓글로 소통을 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블로그 등등등 다양한 SNS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인맥 형성에 가장 유리한 SNS 채널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글을 올리고 댓글이나 또는 우리 쪽지를 통해서 소통을 하는 단계라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은 바로바로 게시글을 보고 즉각적으로 DM 또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소통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인맥들을 쌓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강의를 문의 주시는 분들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문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학생들과도 인스타그램으로 많이 소통을 하고 또 우리 강의를 진행을 하시는 교수님들이나 강사님들이랑은 페이스북으로 많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강의를 진행하다 보면은 다양한 강사님들을 만나는데요. 정말 친해지고 싶고 배울 점이 많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과 좀 인맥을 형성하고 싶은데 제가 갑자기 다가가기에는 좀 쭈뼛쭈뼛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의 SNS 채널은 제 명함과도 같습니다. 그냥 내 일상을 올리고 내가 좋아하는 취미를 올리는 채널이 아닌 제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채널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제 채널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여기서 활동을 하고 있구나. 검증이 되고
활동 영역을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알기 때문에 좀 꺼리낌이 없이 인맥 형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SNS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왜냐? 요즘 우리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대면하기를 굉장히 꺼려하고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두면서 소통이 굉장히 옛날에 비해서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슬로건을 어떻게 내놓냐면 SNS를 통해 활발하게 소통하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 공간이 떨어져 있어도 우리는 언제든지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여기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강의를 찍고 있지만 SNS를 통해서 이 강의의 일부분을 올리게 되면 실시간으로 미국에 있는 친구들, 프랑스에 있는 친구들, 독일에 있는 친구들까지 제 강의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요즘에 가장 주목받는 것이 바로 유튜브이지 않습니까? 다양한 정보들을 쏟아내는데요. 이 다양한 정보가 한 공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미국, 중국, 독일, 프랑스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정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각광을 받는 SNS 채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시간을 초월하는 소통이 가능한 게 바로 SNS죠. 예를 들어 미국에서 소통을 하는 친구는 지금 시차가 있어서 제가 지금 여기가 새벽 1시입니다, 여러분. 근데 미국은 지금 아침이거나 오후일 수 있죠. 그리고 동부거나 서부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는 소통이 가능한 게 바로 이 SNS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SNS가 꼭 필요한 이유는 이 변하는 패러다임을 파악하는 데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정보들이 SNS를 통해서 쏟아지면서 요즘에는 뉴스페이퍼, 종이신문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종이신문을 고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게 더 편하시면은 보면 되지만 요즘 밀레니얼 세대들은 이 손에 종이신문을 들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어색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우리는 그 종이신문을 대신하는 스마트폰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손에는 항상 이 스마트폰이 들려있지 않습니까? SNS에서는 그렇게 빠르게 급변하는 패러다임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들이 24시간 365일 쏟아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뭐에 주목을 해야 되냐면 물론 다양한 정보들이 쏟아지기 때문에 그 속에서 피로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지금 내가 위치한 이 위치에서 과연 어떤 정보를 큐레이팅해서 받아들여야 할지 그리고 얼마나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셔야 합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때문에 많은 일자리들이 없어지고 로봇으로 대체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럼 당장에 내가 지금 학생이라면 취업의 방향을 어디로 둬야 할지, 내가 지금 일자리를 가진 직장이라면 내 직장이 과연 언제까지 존재할 수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15년 뒤, 20년 뒤에 나는 어떤 일자리를 갖고 일을 하고 있을지, 또는 창업을 하신 분들이라면 더욱더 패러다임에 예민하시겠죠. 빠르게 변하는 트렌드와 패러다임을 파악하시는 게 가장 큰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SNS상에서는 물론 코로나 관련 이슈가 가장 큰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지만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자리나 또는 구글 무인자동차, 3D 프린터기 등등이 아주 큰 이슈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우리 주요 SNS 매체의 국내 이용자 현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SNS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 스토리, 밴드, 트위터 순으로 지금 유저들이 많다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지금 유튜브가 빠진 형태입니다. 먼저 페이스북부터 보면요. 30대 이하의 유저들이 많이 사용을 선호를 하고요. 원래 10대들이 페이스북을 굉장히 많이 이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바뀐 트렌드는 뭐냐면 이 10대 유저들이 점점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으로 이동을 해나가면서 조금 퍼센테이지가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페이스북의 장점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인맥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또 전문가들이 하기에 아주 좋은 SNS 채널입니다. 왜냐면 나의 프로필을 세팅하셔가지고 내 명함처럼 사용하기가 좋은 게 바로 페이스북입니다.
근데 연령층이 조금 달라요. 제가 실제로 인스타랑 페이스북을 같이 운영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저들이 거의 10대, 20대, 그리고 30대 중반까지 여성들이 많은 채널이다 보니까 그쪽을 타겟팅하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육아라든지 패션, 화장품 이렇게 이미지 기반의 어떤 제품들을 사업에서 영역을 영위하시는 분들은 이 인스타그램이 아주 유리합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셀프 브랜딩, 퍼스널 브랜딩을 하시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제가 강의에서 계속 설명을 해 나갈 텐데요. 제 페이지를 직접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 카카오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은 전 국민이 거의 다 사용하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연령층이 30대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요. 바로 이어지는 밴드 같은 경우에도 연령층이 30, 40대, 좀 40대 위주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밴드는요, 요즘에 이 코로나 시대 이후, 즉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더욱 각광받는 SNS 채널인데요. 모임이 안 되다 보니까 밴드에서 그 모임을 대체하기 시작을 합니다. 원래 밴드는 좀 40대, 50대가 주 유저층이었다면 요즘에는 저도 대학 강의를 밴드에서도 많이 진행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밴드의 특성은 좀 폐쇄적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폐쇄적인 특성이 있다 보니까 동아리, 동호회 또는 수업을 진행하기에 아주 좋은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3개 과를 상대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각 과별로 밴드를 설정을 해서 언제 비대면 수업을 실시를 할지, 그리고 과제물을 어떻게 제출을 해야 할지, 그리고 실시간 채팅, 또 밴드 라이브를 통해서 실시간 강의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본 뉴스 기사에서도 밴드가 코로나 시대에 아주 급성장을 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밴드를 잘 활용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보다 좀 외국에서 많이 활성화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 스토리, 밴드, 트위터 이 순서대로 지금 유저들의 어떤 크기가 좀 줄어드는 성향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조금 변한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금 더 차분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대별 선호하는 SNS 현황을 한번 더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타겟팅할, 즉 내가 사용해야 할 SNS 채널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내가 10대, 20대들이 좋아하는 어떤 상품을 개발하는 회사예요. 10대, 20대들이 좋아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 옷을 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10대, 20대들이 좋아하는 캐주얼한, 대학생들이 좋아하는 이런 옷과 가방을 파는 회사라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SNS 채널을 운영할지를 전략적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10대, 20대 사이에서는 가장 인기가 많고요. 그 뒤를 따르는 밴드나 에브리타임, 트위터 등등의 SNS 채널이 있습니다. 또 30대, 40대를 타겟팅한 사업을 내가 영위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육아 관련 용품이나 또 30, 40대들이 선호하는 건강식품, 다이어트 이런 제품을 내가 판매를 하고 있다면 밴드에서 많은 활동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밴드나 카카오 스토리에서 가끔 상품들을 판매하는 분들을 볼 수 있으실 텐데요. 이게 요즘에 아주 각광을 받고 있죠. 이제 더 이상 SNS 채널에서 소통만 하고 누군가의 인맥 형성을 하는 것, 그리고 정보를 수용하는 것을 떠나서 상품을 판매해서 나의 수익을 올리는 수준까지 온 시점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50대로 넘어가면 30, 40대의 성향과 비슷하게 이렇게 모여있고 폐쇄적이고 이런 경향들이 있다 보니까 밴드와 카카오 스토리 그리고 페이스북을 또 특히 많이 하십니다. 이 30, 40대보다 50대 이상의 분들이 페이스북을 아주 많이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소통하시는 이 대표님들께서도 거의 다 연령대가 보시면 대표님들, 교수님들 다 50대 이상이신 분들이신데 페이스북에서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유저들의 연령대 성향을 분석을 하셔서 내가 과연 어떤 SNS 채널을 전략적으로 시작을 먼저 집중을 해야 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넘어갈 필요가 있으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아주 트렌디한 인스타그램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이 인스타그램은 우리 샵, 해시태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발적으로 생성이 되는 키워드인 이 해시태그를 기반으로 운영이 되는 SNS 플랫폼인데요. 인스타그램은 기본적으로 사진과 동영상, 그리고 짧은 글, 설명글, 그 다음에 해시태그, 이 네 가지의 카테고리들을 가지고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영상과 라이브 방송이 요즘에 가장 핫한 대세인데요. 이 동영상과 라이브 방송은 주로 유튜브, 페이스북, IGTV라고 하면 이거는 인스타그램 TV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IGTV, 네이버 TV 플랫폼에서 모두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밑으로 네이버 블로그, 톡톡, 카카오 또는 플러스 친구 같은 우리 채널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다양한 채널들이 있죠. 사실은 요즘에는 사진보다는 동영상을 기반으로 많이 컨텐츠들이 생성이 되다 보니까 네이버에서도 옛날에는 네이버 블로그가 1등이었다면 요즘에는 네이버 TV를 그렇게 밀어줍니다, 여러분. 요것도 팁으로 하나 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잘 만든 나의 동영상 컨텐츠를 더 이상 유튜브에만 올리시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도 올리고 네이버 TV에도 올리고 인스타그램 IGTV에도 올리시고 페이스북에도 올리시고 다양한 플랫폼에서 이 영상들이 놀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트렌드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으니까 또 조금 더 심도 있게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블로그는 국내 네이버 검색이 거의 75%대를 유지를 하면서 지금은 사실 구글 때문에 조금 더 떨어지긴 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대한민국에 산다면 네이버는 검색 포털 1위인 사이트입니다. 국내 네이버 마케팅은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의 블로그는 노출을 기반으로 많이 적용을 하고요. 검색을 했을 때 위에 딱 뜨는 거를 저희가 노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에 뜨는 거는 상위 노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노출이 되지 않는 컨텐츠들은 누락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블로그는 워낙 오랜 시간 동안 우리 한국에서 많이 유행을 했고 또 많은 유저들이 활동을 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글과 사진 기반으로 많이 움직였던 플랫폼이지만 요즘에는 또 동영상을 삽입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네이버 TV와 연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이버 TV에 그 동영상을 올리고 그 주소를 블로그로 끌어와서 이렇게 활용들을 많이 하십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의 모회사이기 때문에 같은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을 인수를 한 거죠. 인스타그램은 현재 가장 핫한 SNS 채널로 제가 강의를 다녀보면은 인스타그램 강의 요청이 정말 많습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이 요즘 정말 대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인스타그램이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아졌나 보니 다양한 기능들을 런칭하고 계속해서 유저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과 유저들의 소통을 통해서 이 유저들의 니즈를 금방금방 파악을 하고 반영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쇼핑 카테고리의 탄생, 그리고 TV, IGTV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스토리 기능, 하이라이트 기능 등등 다양한 기능 등을 통해서 유저들끼리도 소통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플랫폼인 거죠. 요즘의 유저들은요, 굉장히 빠른 걸 좋아하고요. 급격히 변합니다. 그런 시스템을 가장 빨리 흡수하고 담아놓은 게 바로 인스타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듯이 내가 이미지에 근본이 된 사업을 영위를 하신다. 예를 들어 뭐 패션이라든지 메이크업이라든지 또는 뭐 네일 뭐 이런 것들 다 이미지에 근본이 된 거잖아요. 그런 샵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인스타그램은 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유튜브는 가장 오래 머물러 있는 SNS 채널로 가튜브라는 별명이 생기기도 했는데요. 지금 2019년도를 기반으로 급성장을 했고요. 2020년도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집콕 문화가 발달을 하면서 이 유튜브는 정말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집에서 다들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왜냐하면 밖에 야외 활동은 자제되고 영화는 볼 수가 없고, 그런데 집에서 넷플릭스로 영화관을 대신하고요. 유튜브로 TV를 대신하는 시스템들이 점점점
확대가 되면서 유튜브는 이제 정말 누가 뭐라 할 것 없이 가장 인기 있는 SNS 채널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마 조금 인지가 많이 되셨을 텐데요.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셔야 되는 꿀팁 그리고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네이버 TV입니다. 유튜브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유튜브에 대한 어떤 인지는 많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네이버 TV라는 이 채널에 집중을 해야 된 이유는 뭐냐면 우리 네이버에서 유튜브를 겨냥해서 네이버 동영상 채널을 만든 게 바로 이 네이버 TV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이버는 유튜브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유튜브를 좋아할 수가 없겠죠. 이 대한민국의 그 많은 유저들이 네이버를 사용을 했는데 점점점 유저들이 유튜브로 이탈을 하게 됩니다. 내 밥그릇을 뺏긴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도 유튜브를 겨냥해서 동영상 채널 하나 만든 게 바로 네이버 TV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이렇게 새로 만들어낸 이런 채널을 네이버는 계속 밀어주겠죠. 우리 채널 새로 만든 네이버 TV 많이 사용해봐 하면서 계속 밀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를 사용을 하실 때도 네이버 TV에 영상을 올린 거를 땡겨 오시고요. 네이버 TV에도 유튜브에 올린 영상도 같이 업로드를 해주시는 활성화를 시키시는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PPT에 적어놨듯이 네이버에서 노출이 가장 쉽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 TV를 활용하는 방법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요즘 모든 SNS는 역시나 동영상이 대세입니다. 블로그도 원래는 글과 사진에 기반된 플랫폼이었지만 이제 동영상들을 끌어오면서 동영상, 글, 사진 이렇게 세 개가 한 번에 운영이 되는 플랫폼이 되었고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도 좀 사진 위주로 많이 운영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동영상을 많이 올리는 추세입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쇼트 비디오라고 하는 좀 짧지만은 60초 이내에 좀 짧지만 임팩트 있는 동영상들을 많이 올리는 플랫폼이고요. 유튜브랑 네이버 TV는 1분 이상, 3분, 5분, 10분 그 이상 가는 좀 긴 동영상들을 업로드하기에 좋은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네이버 블로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의 특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글, 사진, 영상을 복합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좋아요와 댓글 등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컨텐츠를 한 번에 업로드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성 포스팅 계제에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스타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사진에다가 글을 막 그렇게 길게 적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습니다. 사진이나 영상 위주의 컨텐츠를 올릴 때 적합한 채널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라면 우리 블로그는 다양한 정보들을 나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성 포스팅 계제에 아주 적합한 플랫폼입니다. 또 네이버 검색으로 많은 유저들한테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 블로거는 정말 많이 활용이 가능하죠. 개인이 셀프 브랜딩을 하실 때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기업이 이 브랜딩을 하실 때도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요즘에는 어떤 게 대세냐면 홈페이지를 블로그로 대신하는 중소기업들이나 공공기관들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기업, 개인 모두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네이버 밴드에 대해서도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밴드는 직접 초대한 사람들끼리만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SNS보다 좀 폐쇄적이죠. 비공개 밴드로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내가 링크를 보낸 사람들만 들어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은 좀 공개적이라는 성향이 있잖아요. 물론 인스타그램도 비공개 계정이나 이런 걸로 돌릴 수는 있지만은 우리 밴드만큼의 어떤 폐쇄적인 역할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밴드는 정말 말 그대로 동아리, 모임, 그리고 수업을 운영하는 하나의 반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 시대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활발하게 활성화가 된 SNS 채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임이나 동호회 등 각종 다양한 활동을 하는 데 적합하고요. 중장년층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연령별의 그런 특성을 좀 반영하는 것 같아요.
10대, 20대 친구들은 좀 인스타나 페이스북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기를 좋아하고요. 우리 3, 40대, 40대, 50대 중장년층 분들은 좀 폐쇄적이고 나와 좀 같은 공통점이 있는 기반의 사람들과 모이는 것을 선호하시잖아요. 그럴 때 밴드가 아주 유용하다고 계속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게 투표, 채팅, 라이브 방송, 파일을 공유하는 기능, 그리고 일정을 공유하는 기능, 그리고 내가 할 일, 참가 신청서, 출석 체크, 엠빵까지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결제를 같이 진행을 했을 때 같이 엠빵이라고 얘기하니까 좀 웃긴데 진짜 엠빵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더치페이 기능이 가능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멤버를 관리하기가 용이하고요. 폐쇄적으로 우리끼리 모임을 할 때 아주 좋은 바로 SNS 채널입니다. 저도 지금 현재 밴드를 통해서 멘토링도 진행하고 있고 대학 강의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기능이 많습니다. 실시간 라이브 방송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밴드의 기능은 점점 더 앞으로도 많은 유저들을 끌어당기는데 아주 매력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겪으면서 중장년층의 선호도가 높았던 이 밴드가 점점 수업을 하려면 학생들은 10대, 20대들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밴드를 개설하니까 이 친구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령대의 폭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오늘 제 강의는 소셜미디어에 대한 이해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